안녕하십니까. 노키아 최성남 실장입니다. 오늘은 5G 클라우드 시대 스마트 제조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주제로 최신 동향 그리고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5G와 인더스트리 4.0이라는 주제로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5G LTE 특화망 사례, 그리고 Y 노키아라는 순서대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5G와 인더스트리 4.0이라는 주제로 동향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2년째 코로나19로 촉발이 되어서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디지털 산업 현장의 이커머스 관련된 부분에 대한 변화를 이 장표에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커머스 수요가 최근 6개월 동안, 2020년 동안에 10년치만큼의 성장이 이루어졌다라는 조사가 있습니다. 맥킨지에서 조사를 하였고요. 이는 사실 실제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이러한 수요를 지원할 수 있는 이커머스 플랫폼들이 이미 2015년 이후에 급격하게 도입이 되어서 50% 이상의 이커머스 플랫폼들이 도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수요들을 충분히 처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국내에서도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이커머스 플랫폼들은 이미 80%에서 90% 이상 도입이 되어 있고 미국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이커머스 수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국내에서는 90% 이상이 이커머스 수요들이 증가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이 밝은 하늘색으로 된 디지털 산업들에서는 ICT 투자가 이미 70% 이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산업 영역에서는 30% 정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실제 산업의 GDP 생산 비중으로 보게 되면 물리적 산업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디지털 산업은 아주 소수인 30%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간 생산성의 성장률 아래 부분을 보시게 되면 15년 평균치를 보시게 되면 물리적 산업 대비해서 디지털 산업의 성장률은 4배에 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산업 현장에서의 디지털 산업, ICT 투자에 대한 아직 그런 잠재력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라는 이런 말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측에 보시게 되면 노키아의 벨랩 컨설팅에서 분석한 이런 내용을 보시게 되면 기존의 통신사 네트워크에 700만 개의 5G LTE 기지국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향후 몇 년 내에 산업 현장에서는 그거의 2배에 도달하는 1,400만 개에 도달하는 그런 5G LTE 그런 기지국들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세부 내역을 보시게 되면 산업용 및 제조 부문에서 1,000만 개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그런 현장들의 5G LTE 기지국들이 생겨질 것으로 보고 있고, 또한 물류 창고 쪽에서 한 330만 개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코로나로 이런 반전들이 훨씬 더 가속화되고 있고 촉발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일상뿐 아니라 현재 산업군들에서도 증강 산업군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진행 중이다라고 벨랩 컨설팅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벨랩 컨설팅에서는 이를 더 빅 인버전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빨간 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아까 앞에서 보셨던 이커머스 플랫폼의 그런 급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커머스 플랫폼은 2015년, 16년도에 디지털 머추리티 그리고 변곡점에 도달하여서 급격하게 도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20년경에 50%, 전 세계적으로 50% 정도의 도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산업 현장에도 확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산업들, 피지컬 인더스트리, 기존 전통 산업군 중에서 이런 것들을 선도하는 군, 대표적인 부분이 제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들이 빨라져서 2024년경에 이런 디지털 환경들을 도입하는 변곡점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입이 조금 더 늦어지는 디지털 물리적 산업의 후발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농업 같은 경우에는 2020년 후반, 2030년 가까이 되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디지털 변곡점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ICT 투자가 디지털 산업들을 중심으로 대부분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2020년 중반을 지나면서 물리적 산업에서 ICT 투자하는 부분들이 디지털 산업의 ICT 투자를 훨씬 더 능가할 것으로 벨랩 컨설팅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경제 포럼에서도
이미 오랫동안 이야기가 논의가 되어 왔던 인더스트리 4.0의 고수준의 인더스트리 4.0이 또 산업 현장에 적용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이라든지 생산성 또는 효율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다양한 형태의 사설 모바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이런 디지털 기술들이 적용이 된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적용이 되었을 때 생산성의 증대가 평균적으로 30%, 그리고 여러 가지 업무적인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소요시간 절감되는 부분이 50% 이상 절감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가도 수백만 달러 이상의 원가 절감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세계경제포럼에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셨던 SPE, 안전, 세이프티, 그리고 생산성, 프로덕티비티, 효율, 이피션시 관점에서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라는 부분을 밸류 컨설팅에서 분석하고 예측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런 부분에 SPE 효과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분야가 제조 쪽, 매뉴팩처링과 물류 쪽, 로지스틱스 분야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 같은 경우에 11배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물류 같은 경우에 9배 이상의 이런 SPE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업이나 광업 같은 경우에 6배에서 5배 정도의 이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 산업 현장의 무선 기술에 대안으로는 다양한 기술들이 있습니다. 와이파이, 대표적으로 와이파이와 5G LTE가 있을 텐데, 여기 ABI 리서치와 노키아가 공동으로 작년에 600개 이상의 글로벌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한 결과를 보시게 되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5G나 LTE를 선택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ABI 리서치에서 전체 이제 전 세계 시장 조사를 했을 때, 그리고 예측을 했을 때 기존의 유선 기반의 이런 산업 환경의 네트워크 기술들이 앞으로 무선 기반으로 급격하게 대체가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산업 현장에서의 다양한 통신 기술들, 무선 기술들, 이런 것들은 기존에 이미 저희가 사무실 환경, 사무 환경이나 또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것들과는 또 다른 요구사항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다시피 비즈니스의 핵심 응용 업무라든지 미션 크리티컬한 제조 라인, 제조 현장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통신 기술들, 특히 무선으로 이런 것들이 구축되어야 되는 경우에 이런 오퍼레이션 테크놀로지, OT의 요구사항들은 기존의 IT의 요구사항보다는 훨씬 더 높은 그런 요건들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의 안정성 기반의 운영 현장용 네트워크 기술이 필요하게 되겠고요.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산업용 수준의 유선 기반의 랜이라든지 또는 무선 기반의 5G나 LTE 같은 이런 기술들이 강력하게 대두가 되고 있고 현장에서 이미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산업 현장용 무선 기술을 비교한다라고 하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와이파이와 LTE 그리고 5G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통상적인 비즈니스 통신 또는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한 이런 용도로 만들어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성능이나 이동성이나 지연이나 보안 관점에서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사항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LTE가 이미 글로벌하게 산업 현장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검증이 되어 이제 기술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입이 되고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 5G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기술 표준 안에서 산업 현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성능 측면에서 이동성 측면 그리고 지연이나 보안성 측면에서도 표준 안에 그런 기술들이 많이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5G가 산업 현장의 표준 통신 기술로 사용이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5G LTE 특화망 사례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키아에서 바라보는 인더스트리 4.0의 적용 범위, 이산제조, 디스크릿 매뉴팩처링 관점에서의 그러한 하이레벨 범위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디지털 산업 현장이 되겠습니다. 산업 현장의 모든 것들을 디지털화해서 연결을 시키고 그런 것들을 정량적으로 모든 데이터를 수집해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디지털 산업 현장이 되겠습니다. 이것하고 유사한 개념이지만 조금 다른 측면으로 또 두 번째 자동화된 작업 현장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수동으로 하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자동화시켜서 기계의 도움을 빌어서 또는 어떤 컴퓨터나 AI의 그런 능력들을 빌어서 자동화시켜주는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이 커넥티드 작업자가 되겠습니다. 작업 현장에 있는 작업자가 항상 시스템에 연결이 되어 있고 상호간에 연결이 되어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부분이나 작업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부분이 스마트 자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작업 현장에 있는 다양한 중요한 자산들, 제조 장비라든지 그거에 대한 관리 장비라든지 그것들을 연결시켜주는 이동 수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상태나 위치나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잘 관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을 표시하는 부분이 스마트 자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카테고리별로 대표적인 적용 사례가 10가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산업 현장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트윈, 그리고 설비 관리 및 보안, 스마트 연결 이렇게 세 가지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자동화된 작업 현장 같은 경우에는 M2M 통신, 그리고 품질 관리 이런 영역들을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커넥티드 작업자 같은 경우에는 증강 작업, 요즘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AR이나 VR을 활용한 그런 산업 현장의 적용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선 HMI,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 부분이 되겠습니다. 작업자가 항상 시스템에 연결이 되어 있어서 멀리에서도 무선으로 그런 작업 현장들을 관리할 수 있고 제어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성 비디오 커뮤니케이션 부분이 이 커넥티드 작업자의 중요한 유스 케이스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스마트 자산에 대한 부분이 오토메이티드 가이디드 비이클, 자동으로 움직이는 그런 자율주행 차량인 AGV에 대한 부분, 그리고 다양한 산업 현장의 자산들을 관리하는 자산 관리 부분, 이렇게 해서 10가지 부분이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사례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는 부분이 아니라 이런 것들 관련된 실제 적용 사례에 대해서 대표적인 사례들을 몇 가지를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 여기 아까 좌측 위에 있었던 디지털 산업 현장의 디지털 트윈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노키아의 핀란드 오울루에 있는 5G LTE 라디오 장비 RRH를 제조하는 현장이 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주 다양한 디지털 인더스트리 4.0의 스마트 제조 그런 기술들, 솔루션들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합을 해서 전체를 하나의 대시보드에서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이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선으로 모든 것들을 제조를 할 수 있고 제조 공정들을 항상 필요한 때 유연하게 재배치를 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사진에 보시다시피 로봇이 가동이 되어 있어서 이 로봇이 실제 모든 현장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필요한 공정 간의 물류, 부자재, 반제품들을 이동해서 공정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IoT 장치라든지 비디오 애널리틱스를 사용해서 실제 현장의 그런 효율성 그리고 안전성을 강화를 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동화된 작업 현장의 M2M 예시가 되겠고요. 쿠카라고 하는 글로벌 로봇팔 제조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독일에 소재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로봇팔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모두 이러한 것들에 대한 관제라든지 제어를 위해서 뒷단에 이런 로봇팔이 있으면 로봇팔 뒷단에 유선으로 케이블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공정이 재배치가 되어야 될 때 뒤에 뒷단에 있는 케이블이나 이런 것들이 다 모두 재작업이 일어나야 되는, 모두 재설치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비용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런 것들이 5G나 LTE가 도입이 됨에 따라서 이런 것들에 대한 연결이 무선으로 되는 이제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쿠카에서도 자체 제품에 5G나 LTE를 지원하는 기능을 넣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런 기능을 넣었을 때 그 기능이 온전하게 잘 동작을 하는지에 대한 검증을 하기 위한 테스팅 센터에 저희 솔루션을 도입해서 검증을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이 로봇을 제조하는 현장에도 그런 것들을 자동화하고 하는 그 공정에 전체 5G 네트워크를 구현을 해서 이런 것들을 자동화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지금 국내 같은 경우에는 올 11월부터 5G 특화망 제도가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4.7기가 기반으로 해서 기업에서 원하시면 자체적인 통신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5G망, 자가망을 구축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독일은 이미 그보다 훨씬 먼저 그런 제도가 발효가 되었었고요. 그래서 여기 하단에 보시다시피 N78 밴드 3.7에서 3.8기가 대역이 5G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 대역으로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용 스펙트럼을 활용해서 쿠카에서는 5G SA 기반으로 이런 기능들을 구현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좋은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화된 작업 현장의 품질 관리 사례가 되겠습니다. 도요타 자동차의 이제 도요타 프로덕션 엔지니어링이라고 도요타의 품질 관리 계열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도요타에서 자동차 생산하는 제조 라인에 IoT 비전을 기반으로 품질 관리를 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가지고 사실 산업 현장에 적용하는 사례들이 아주 다양하게 많이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비전을 기반으로 품질 관리를 자동화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사람이 직접 육안으로 보고 확인하던 이런 것들을 비전을 기반으로 AI의 힘을 빌어서 8, 90% 이상을 자동화시키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작년에 구축을 시작했기 때문에 먼저 LTE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구축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말 내년 초 이렇게 해서 이제 5G에 대한 주파수를 허가를 받아서 5G 기반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례가 되겠습니다. 커넥티드 작업자의 이제 무선 HMI 사례가 되겠고요. 스웨덴에 있는 사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자동차 제조도 하면, 그리고 그 안에 항공기 제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공기 제조 부분, 에어버스 그리고 보잉의 가장 큰 여객기인 드림라이너 쪽에 그런 부품들을 제조하는 항공기 제조 부분에 적용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각 현장에 있는 작업자들이 무선 단말들, 개인 단말들을 다 팔에 장착을 해서 다니면서 상시적으로 연결을 할 수 있고 자기가 관리하는 그런 제조 장비라든지 현장의 상황들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제어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연결 체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자재나 제품들을 이동시키는 그런 자율주행 트럭도 5G LTE 기반으로 구현이 되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제조의 AGV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터키에 있는 가전 제조업체 아셀릭이라는 세탁기 제조업체가 되겠고요. 여기는 국내에 이제 LG전자에 사실 제휴를 해서 세탁기를 만드는 글로벌 제조업체가 되겠습니다. 여기 중앙에 보시다시피 미국과 러시아, 유럽 그리고 여기 인도 이쪽에 호주까지 해서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세탁기를 판매하고 있는 큰 업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기존의 AGV를 사용해서 세탁기 제조 공정 간의 그런 반제품의 이동 이런 것들을 자동화를 구현을 했는데요. 이 AGV를 처음에 구현을 할 때 처음에 와이파이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와이파이를 가지고 도입을 해서 여러 가지 셀의 설계라든지 여러 가지 이동에 대한 테스트를 하고 현장에 투입을 했는데 기능 검증을 할 때까지만 해도 그냥 이렇게 한두 대 다니는 것까지 넘어가면서 AP 간의 이동이 원활하지 않아서 중단이 된다든지 보니까 AGV가 10대, 20대, 30대 이렇게 늘어나고 그것들이 상호 간의 이동이 같이 겹쳐지면서 실제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AGV가 가다가 중간에 셀 간에 넘어가면서 AP 간의 이동이 원활하지 않아서 중단이 된다든지 특정 지역에서 AGV가 이동하면서 또 그런 이제 음영 지역이 생겨서 어떤 다른 AGV가 영향을 받아서 통신이 끊어져서 중간에 가서 선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LTE 네트워크를 가지고 대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기 시작했고 POC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되는 걸 확인했고 도입을 해서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AGV가 42대가 사설 LTE 네트워크로 적용을 해서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여기 5G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AGV에 이어서 LTE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비디오 애널리틱스라든지 고정밀 실내 측위 또는 로봇과 장비를 연동하는 부분들 또는 이제 기타 IoT 기반의 다양한 유스 케이스들을 적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례가 되겠습니다. 일본 니폰 스틸의 모아란 사업장의 AGV 및 안전관리 사례가 되겠고요. 여기도 앞에 아셀릭과 이제 유사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디젤 기관차, 여기 안에 이제 철강 사업장이다 보니까 아주 큰 이제 그런 물건들, 제품들을 옮겨야 되는 그런 니즈가 있고, 그래서 디젤 기관차가 내부에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들을 무선으로 무인화해서 원격으로 운영하는 걸 목표로 도입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4K 카메라를 달아서 기관차가 이동을 할 때 작업자가 근처에 온다든지 어떤 방해물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탐지를 해서 작업장의 안전도 고도화를 한 이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본 같은 경우에 앞에 사례와 유사하게 LTE로 일단 구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5G 주파수 허가를 받아서 2021년 하반기 지금부터 이제 5G로 업그레이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제조 현장의 사례뿐 아니라 산업군별로 유틸리티, 에너지 분야나 또는 광업이나 공항, 항만 등 다양한 인더스트리에서 노키아는 이런 특화망 구축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니즈든지 저희한테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그런 사례들을 제공을 해드릴 수 있고 경험들을 공유를 해드릴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희가 산업 현장에서 다양한 시나리오와 경험들을 저희가 베를린에 데모랩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EEC를 만들어서 기업을 대상으로 저희가 데모를 할 수 있고 직접 와서 보실 수도 있는 현장들을 구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제조와 물류 관련된 이런 시나리오들도 사전에 이렇게 준비된 시나리오들이 있고요. 고객이 원하신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춤형의 그런 데모나 이런 것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원격으로도 데모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 한번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저희 Y 노키아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키아가 이런 이제 산업 현장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기본적인 이러한 5G LTE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고 그 외에 솔루션 측면뿐 아니라 다른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고객 관점에서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관점에서는 사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 솔루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어떤 전략이 필요하고 그거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조사 관점에서의 이런 솔루션이나 경험에 이전에 제조사와 상관없는 그런 중립적인 기업 전략에 대한 수립,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노키아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키아에 있는 그런 R&D 센터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벨랩 컨설팅이라는 조직에서 그런 전략적인 컨설팅, 그리고 실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함께 동반자로서 트러스티드 어드바이저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미 산업 현장의 글로벌 기업들과 많은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벨랩에서는 3GPP에서 5G, LTE에 대한 표준화 활동들을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걸 기반으로 5G에 대한 여러 가지 기본적, 기초적인 교육부터 전문적인 교육까지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고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노키아에서는 당연히 여러 가지 경험과 솔루션 준비도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노키아 벨랩 같은 경우에 크게 4개의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좌측에 있는 리서치와 CTO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내부적인 R&D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에 회사의 비전을 수립하는 CTO 조직과 그거에 필요한 리서치를 하는 이런 조직들이 있고요. 그리고 대외적인 조직으로 여러 가지 표준화 활동에 참여하는 스탠다드 앤 페이턴트 조직이 있고요.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벨랩 컨설팅 조직이 있어서 대외적인 여러 가지 전략적인 컨설팅과 고객에 대한 지원을 해드리는 이런 역할을 하는 조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벨랩에서는 5G 표준에 저희가 기여도 하고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이걸 기반으로 5G가 필요한 산업 현장 고객들, 통신사 고객들을 대상으로 이런 5G 서티피케이션 프로그램을 준비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노키아 장비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고요. 3GPP의 5G 표준에 대한 교육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비 중립적인 5G 전문성을 인증해 드리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G 서티피케이션 어소시에이트 과정, 기초적인 과정과 프로페셔널 전문가 과정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글로벌 기업들이 오른쪽 여기 로고에 보시다시피 많은 IBM, 페이스북, 구글 이런 데를 포함해서 많은 기관들이 이미 이런 교육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 교육을 받고 별도의 서티를 해주는 그런 기관에 가서 시험을 통과를 하시게 되면 그런 인증서도 이제 발급을 해드리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저희가 아까 노키아의 장점, 강점이라고 말씀드렸던 아주 많은 경험, 현장에서의 경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제조 현장의 사례뿐 아니라 포함해서 저희가 380개가 넘는 사설 5G LTE 특화망 사례, 기업 현장에서의 사례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로고들 보시다시피 산업 현장뿐 아니라 나사라든지 미국의 DoD, 국방성 같은 데도 저희가 이런 사설 특화망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이 되어 있는 저희의 경험, 그리고 검증이 되어 있는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소개드렸던 인더스트리 4.0의 적용 프레임워크가 디지털 팩토리 캠퍼스 부분, 그리고 오토메이티드 샵플로어, 그리고 커넥티드 워커, 그리고 스마트 에셋, 이렇게 해서 이런 분야별로 다양한 프레임워크, 다양한 유스 케이스에 대한 가이드라인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저희의 강점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키아는 퓨처 X 전략, 아까 벨랩의 CTO 조직에서 수립하는 전략이 퓨처 X 전략입니다. 이 전략을 기반으로 5G LTE 솔루션뿐 아니라 유선 통신 솔루션, 그리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그리고 디지털 밸류 플랫폼까지 해서 하드웨어뿐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 이런 모든 자동화된 AI 블록체인 솔루션까지 모든 솔루션들이 엔드 투 엔드로 라인업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도 저희의 강점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특별히 오늘 스마트 제조와 관련이 되어 있는 5G, 기업의 5G 특화망 관련된 솔루션에 대한 소개를 잠깐 짧게 드리겠습니다. 기업에서 5G나 LTE를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을 대표적으로 4가지 정도 보여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업에서 5G LTE를 사용하는 방식은 대표적인 게 가장 우측에 있는 공중망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기존의 기업들에서도 IoT망이라든지 또는 백업 회선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5G 라우터, LTE 라우터를 사용해서 인터넷이나 VPN을 사용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고요. 이거에서 조금 더 나아간 부분이 우측에서 두 번째 있는 데이터 코어 슬라이싱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제 P게이트웨이 또는 UPF라고 하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컴포넌트, 통신사의 컴포넌트를 기업의 사업장에 전진 배치를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 라디오와 데이터 코어에 대한 부분이 전용으로 산업 현장에 들어가는, 그리고 실제 전체 풀코어는 통신사에서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기존에 저희가 국내 5G 특화망 제도가 생기기 전에 통신사에서 프라이빗 LTE라고 하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던 그런 방식이 바로 이런 방식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5G 특화망이 국내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이러면서 이제 가능하게 된 부분이 통신사 없이도 기업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망을 구축할 수 있는 방식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맨 좌측에 있는 것처럼 자가망을 전체 구축을 하고 이거에 대한 운영까지도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하는 이런 방식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는 두 번째로 있는 매니지드 자가망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5G나 LTE에 대한 부분들은 기술이 아직은 특수한 기술이고, 그리고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많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구축은 직접 하는데 요거에 대한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전문적인 매니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업체를 통해서, 그게 이제 통신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는 이런 방식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5G 특화망의 이런 대표적인 두 가지 방식에 해당하는 이런 솔루션들을 노키아는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PW라고 하는 모듈러 프라이빗 와이어리스라고 하는 솔루션이 자가망 구성을 하는 이런 솔루션 대응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매니지드 자가망 여기에 대응하는 솔루션으로 엔덱이라고 해서 노키아 디지털 오토메이션 클라우드라고 하는 솔루션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엔덱이라고 하는 노키아 디지털 오토메이션 클라우드라고 하는 매니지드 자가망 솔루션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이 솔루션은 사실 우리가 가전제품을 쓰는 것처럼 5G망을 기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주문을 하시게 되면 엔덱 엣지라고 하는 코어, 어플라이언스, 그리고 라디오 이런 것들이 딜리버리가 됩니다. 딜리버리가 되면 고객은 받아서 전원선 꽂고 거기 넘버링이 되어 있는 대로 데이터 케이블을 연결만 하시게 되면 바로 이게 켜져서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플러그 앤 플레이 형태의 5G 특화망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에 대한 운영이나 관제는 노키아가 클라우드 기반으로 원격에서 24시간 전 세계적으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해드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객들은 이것들을 받아서 유심 등록하고 유심별로 보안에 대한 관리라든지 품질 관리만 하면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하게 저희가 380개 이상의 사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 3분의 2 이상의 사례들이 바로 이런 솔루션이 되겠고요. 기업들이 선택한 그런 아주 검증된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엔덱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이렇게 엔덱 콘솔이라고 해서 클라우드 기반에 관제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사용자의 데이터나 그런 인증 정보들은 다 산업 현장에 코어 어플라이언스에서 다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엔덱 엣지에서 관리가 되는데 여기에서는 5G SA 코어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이걸 기반으로 산업 현장의 어플리케이션들을 쓸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이 기능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기본적으로 노키아에서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의 어플리케이션이 또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카탈로그가 제공이 되어 있어서 고정 및 실내치기라든지 드론에 대한 부분, 그리고 산업용 프로토콜을 연동할 수 있는 어댑터, 그리고 AI 머신러닝 기반으로 영상 분석하는 솔루션,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한 커넥터,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서드파티 어플리케이션도 연동하실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또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또 자체 자가망을 위해서 MPW라고 하는 자가망 솔루션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원하시는 무선국, 백홀, 그리고 코아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셔서 조합을 하실 수 있는 이런 솔루션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업용 코아가 이렇게 단일 어플라이언스로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G 핵심 코아들이 들어가 있고 이걸 기반으로 하나의 원유, 2U만 있으면 이중화되어 있는 5G 코어를 기업에서 바로 쓰실 수 있는 이런 어플라이언스 제품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키아는 벨렛 퓨처 X를 기반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용 5G LTE뿐 아니라 보안에 대한 부분, 네트워크 가시성, 데이터 센터,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솔루션들이 모두 다 엔드투엔드로 라인업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기업의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의 핵심 솔루션들, 여기를 현장과 연결하는 SD-WAN이나 DC 게이트웨이 같은 솔루션들, 그리고 산업 현장의 라스트 마일을 위한 5G LTE, 그리고 패시브 광랜 이런 솔루션들이 모두 준비가 되어 있고 클라우드에 대한 연결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SD-WAN까지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고객 관점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전략에 대한 수립, 그리고 이런 신기술에 대한 교육에 대한 필요한 부분들이 저희가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산업 현장에 필요한 여러 다양한 경험과 지식들 전문가들이 보유를 하고 있고 엔드투엔드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준비된 내용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